제16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제주 포럼 2001년에 여러분들을 맞이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16차를 맞이하고 있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번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변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를 예측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무엇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평화와 포용적인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직 우리의 목표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장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주신 분들,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은 이 많은 분들과 이 컨퍼런스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주 포럼은 KCTV 제주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참관단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참가단과 더불어서 오늘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이 되시면 일어서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구 자치도지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 평화연구소 원장입니다. 한인태 제주 평화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남수 제주의회 의장님이십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피시트 위차치와 전 타일랜드 총리님,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님,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모든 내외빈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 개회사를 위해서 시작을 열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포럼 2021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주도민과 함께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아피싯 외차치와 전 태국 총리님,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님, 마크 네프 미국 국무부 아태 차관보님 등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 포럼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화상으로 참여하시는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님,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님, 그리고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올해 16번째로 개최되는 제주 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의 보다 맑은 미래를 위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의 노력이 결집된 장입니다. 특히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이 가져왔던 비극적인 희생과 아직도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 질서를 만들지 못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6.25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참전 용사와 우리 민간인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6.25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제주 평화의 섬에서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인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 뜻깊은 자리에 선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목숨을 잃었고 국내 경제나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도전을 직시하는 자세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진실한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쿼드, 공급망 회복력, D11, 반외국 제재법, 요즘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공급망 회복력은 첨단 산업과 주요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D11은 기존 선진국가의 G7 모임에다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합체로 검토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이들은 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공격적인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반외국 제재법은 중국을 억누르는 차별적인 조치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입국 거부와 중국 내 자산 동결을 담고 있는 중국의 최신 법률입니다. 대만 해협 문제, 홍콩과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의 진원지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면서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코로나19 진원지 문제를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자칫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과 전략적 경쟁은 국제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제사회는 새로운 냉전 시기로 접어들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이 유사한 국가들 간에는 진영이 구축되고 생각이 다른 국가들은 적대시하며 군비 경쟁과 무역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이러한 미중 대결 구도를 바라보는 제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공동의 평화는 단절되고 성장은 파편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도 실질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도지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러한 악순환의 갈등 구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정책이 국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중국을 견제하는데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미국이 원하는 미중 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중국의 변화와 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인 미중 경쟁이 촉발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경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원주의가 후퇴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물론 많은 자유진영의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다릅니다. 아메리카 is back again.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국가들의 협력을 얻어내며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복귀에서 보듯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노력은 트럼프 정부가 추구했던 미국 제일주의, 중국 배제 노선이 아니라 새로운 미중 관계를 위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것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의 모습은 지난 2012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함에 강조했던 조화세계나 친선혜용의 원칙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를 배려하는 모습보다 중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데 더 많은 외교력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호주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오랜 친구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는 사드 보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전체의 발길을 끊는 큰 변화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중국의 조치가 이 조치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한 어떤 인식을 남길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중국의 위대한 역사는 이웃 나라를 포용하고 평화적인 문화 확산에 힘썼을 때 이루어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반외국 제재법을 만들 때가 아니라 처음 출범했을 때의 마음 그대로 조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이 원하는 주변 정세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포용적 성장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미중 간 경쟁이 시장을 닫고 시장을 폐쇄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시장을 열고 확장하고 나누기 위한 경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시장을 그리고 경제력을 정치적 지배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의 자원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패배자를 줄이기 위해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미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국제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제16회 제주 포럼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이러한 점에서 제주 포럼의 주제는 미중의 현명한 선택과 그와 연결된 온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미중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양국의 전략 경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은 이제 19세기 말처럼
제국주의 열강에 둘러싸인 주변 약소국이 아니라 21세기 세계 10위권의 중견 강국이고 군사력 6위의 나라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요구에 어떻게 순응할지를 고민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인간 존엄의 가치와 질서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면서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외교의 원칙과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원칙 있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평화를 지향해 왔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죽음의 위험 앞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는 평화를 지향하면서도 지나치게 북한이나 주변국의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 여기에 입각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정세를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천하며 외부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나라, 이것은 더 많은 간섭과 억압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외면하고 무조건 상대방과 척을 지지 않으려는 평화,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평화는 굴종적인 평화, 원칙의 실종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보다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큰 과제이자 방향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특정 행정부의 임기 내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박론도 그렇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2018년 이후의 평화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조급할수록 궁극적으로는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국력만으로는 단기간에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뒤집을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너무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장기적인 과정, 더 롱거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FTA, 첨단 기술의 발전과 국제적 공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코로나를 등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 어느 한 행정부, 어느 한 대통령의 임기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외교는 어느 한 정권, 어느 한 대통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인 목표하에 오랜 기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들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해법도 그렇고 남북관계 개선, 국제경제와 남북경제협력 모두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 바로 장기적인 사고와 전략이며 이와의 바탕을 둔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존적, 우리 생존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차원 높은 협력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G7을 비롯해서 한국 등 25개국이 동참하고 있는 탄소 중립 2050은 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 에너지 체제를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카본 프리 2030을 목표로 강력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률에서는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생에너지 100%,
RE100 선언도 할 예정이고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모빌리티의 표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적 관점에서는 저탄소 기저발전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이미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차세대 원전 공동 개발과 시장 확대에 대한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원전에만 생각을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소형 원자로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카이스트 연구진에 따르면 앞으로 소형 원전은 참치캔 수준의 작은 규모로도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만물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환경, 경제, 국가 안보는 물론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는 인간 문명 자체의 바탕입니다. 그런 만큼 에너지 전환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 또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해야 되고, 그 과학은 인류의 보편적인 과학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특히 미래 세대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기후변화는 공동의 도전인 만큼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 동맹을 맺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과 워싱턴주의 레이니어 산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함께 키워나가는데 정책적, 기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더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배터리에서 차세대 원전에 이르기까지 녹색 에너지 동맹을 맺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 열린 P4G 녹색 성장 정상회의에 지자체 대표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참여국 모두가 기후변화와 녹색산업 동맹을 맺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8%를 차지합니다. 이 나라들이 정상급 협의체를 가동해서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큰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화와 성장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들에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각국의 정부와 그 다음 정부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시조인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다. 이번 제주 포럼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에 관한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결정을 현재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제주 포럼에 참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1년 동안 지사님을 보아왔습니다만 정말 그분의 비전과 에너지 레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지를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대단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피시트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님도 계시고요.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님 그리고 외교관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원장님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제주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6차 제주 포럼의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위한 주제로 팬데믹 중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1년은 냉전 종식의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이 30년 전에 1991년이죠. 제주에서 열렸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제주 포럼은 선도적으로 협력과 아시아의 통합을 주도해 왔습니다. 다자주의를 표방해 왔고 평화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자주의적 협력이 되겠습니다. 제주 포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런 협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위기가 수렴되고 있고 불안정이 증가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는 사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위협받았습니다. 기후 변화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화재,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협력이 훼손되기도 하고 사실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많은 사회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사이버 공격도 범위와 강도가 강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일 파이프라인 사건에서 알 수 있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세계적인 과제를 오늘날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립된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 그리고 이동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그 어느 국가 하나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민족주의와 고립주의는 바이러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이버 공격, 화재, 해수면 증가, 초국가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빛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터널을 겨우겨우 벗어나가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1,8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효과적인 백신이 지금 분배되고 접종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혼란이 다자주의를 훼손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바이든 행정부의 선도로 지금 다자주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교가 다시 속도는 더디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과 다자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평화와 포용적인 번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적 협력 그리고 팬데믹의 극복 그리고 그 후속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불평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자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친환경적으로 나가면서 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화해주고 있고 백신의 공평한 분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G7 국가들이 또 한국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 G7 국가들이 한 110억 도스를 내년까지 분배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의 20% 대부분은 이제 부유국 출신들이죠. 한 번의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인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협력함으로써 전 세계에 백신을 제공하고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G7 국가들이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라는 활동에 대해서 치하해 드립니다. 이 G7 국가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지원 약속은 신속하게 실질적인 실천 사항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국가들에게
코백스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게 백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개도국에 백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청사진이 있습니다. 유엔의 목표이기도 하죠.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포용적인 평화를 구가하겠다라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 팬데믹,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유엔의 지속 가능성 SDG에 다시 한번, 그리고 파리 협정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는 협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코비드를 벗어나고 다자주의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을 진작시키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도 확산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다이내믹한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속 가능성, 안전, 포용, 평화, 번영이 있습니다. 유엔 세계 목표를 로드맵으로 삼는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세대를 건너가면서 기후 행동과 지구와 인류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 이번 코로나를 게이트웨이로 삼아서 더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16차 제주 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또 건강한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모두의 행동을 촉구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기후 행동도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기조 연설을 들을 텐데요. 아파시트 웨처치와 전 태국 총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기조 연설 이자 환영사를 온라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16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섬인 제주에 제가 직접 가지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정말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을 때도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2009년에 아세안 ROK 기념 정상회의를 제가 공동 주최했을 때 방문했을 때도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올해는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냉전이 종식이 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가 모두 느꼈던 희망은 아마 아직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만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자신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 번영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사이에 전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고요. 특히나 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수백만 명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질은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의 질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삶의 질이지요. 종교적, 인종적, 또 국가적 분쟁은 이제 과거의 역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물과 서비스와 사람들이 국경을 아울러서 서로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담화에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전을 종식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아직까지 달성되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배제라는 것, 그리고 또 시스템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세계화의 이익을 모두에게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분노와 또 사람들의 많은 슬픔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자유민주주의도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공통 과제를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되었던 그런 우리의 존재 위협이 되는 기후 위기 같은 것도 함께 척결해야 하는데 아직은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죠.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한 세기 넘게 겪지 못했던 그런 큰 위기였고요. 또 새로운 위기도,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기술로 인해 발생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급속한 노령화의 위기도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증가도 발생했죠. 그래서 냉전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이번 제주 포럼의 대주제이지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잘 기억해서 적극적으로 국내에서도 또 국제적으로도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분노와 미움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움직임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모두가 올바른 경제적,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화와 신기술로 인한 취약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가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포용적인 정치가 있어야지만 포용적인 번영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리가 맞닥뜨린 대부분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팬데믹도 다시 한번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재 그리고 국제기구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만약에 WHO가 좀 더 강력해서 그 코로나의 진원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지난해 연 중반 정도에는 모든 정부들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락다운이라든지 제재를 통해서 코로나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사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는 또 불공평한 백신 배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척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항상 세계화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구의 움직임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고요. 각 국가들이 공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기구의 힘을 우리가 더욱더 실어주어야 합니다. 각 국가의 결정보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구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들었다시피 다자주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각 국가들이 주요 강대국들이 국수주의를 보여왔습니다. 국제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또 브렉시트도 발생을 했고요. 무역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외와 또 배척을 낳았고요. 이는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부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자주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새로 나타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경쟁법이라든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고요. 큰 대규모 IT 기업들이 서로 분노를 조장하는 뉴스를 퍼뜨리다던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 핵심 제품들, 예를 들어 보건 제품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법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율이 또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G7에서 세금 문제를 다룬 것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많은 세계 정부들로 하여금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도록 한 것도 매우 좋은 현명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제가 제주도에 2009년에 그 아세안 ROK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회담은 모든 참여국들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은 그 전에 10년 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사실 교훈을 얻었었고요. 그래서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9년에 있던 금융위기는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국수주의나 단독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오히려 무역에 대한 협정을 한국과 또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 간에 더욱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과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진행이 되는 다양한 논의가 우리를 이러한 지속가능한 평화 그리고 포용적인 번영을 위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총리님, 저희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맞닥뜨릴 수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전 호주 총리이신 케빈 러드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케빈 러드님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포럼 준비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인택 제주포럼 집행위원장님께도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멀리서 접속하고 있습니다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올랑드 전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전직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평화, 즉 제주 포럼의 주제를 적극 지지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직접 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제주 포럼이 빠르게 챙기는 국제 행사가 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G20를 구성했고 또 한반도 비핵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포럼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은 이제 팬데믹에서 점차 벗어나는 이 상황들이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로 알게 된 우리의 다자간 협력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다양한 정치적 현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50년대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한국이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최근 10년을 지켜본 결과 미중 전략적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미중 전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진정, 경쟁이라는 뜻인데요. 진정이라는 중국말은 중국 사상가 공자의 말입니다. 진이라는 말은 누가 더 빠른지를 겨룬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정은 누가 더 나은지를 다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호 간의 룰이 작동하는 세계에서는 더 나은 상대가 개방적인 공정한 경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관리 경쟁이라는 개념을 미국의 Foreign Affairs를 통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략 관리 경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안보 정책과 행위에 확실한 한도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는 동맹국에도 해당되는데요. 경쟁 상황이 심오하고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놓고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측이 그러한 규정에 동의를 한다면 각국은 상대국이 그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를 시도하겠지만 어떤 관계의 전략적 한계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서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과 베이징은 전략적, 경쟁적 영향력을 쌍무적으로, 다자적으로 또 다양한 지역에 걸쳐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지속할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쟁은 도를 넘지 않는 경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은 지속적인 협력의 대상을 중요한 글로벌 과제에서 몇몇 규정한 분야에서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냉전이 한창이었을 때 미소 간에서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미중 관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즉각적인 군사적 긴장이 냉전 때만큼 높지는 않습니다만 글로벌 문제로 인한 압박들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새로운 팬데믹, 공공보건 개선, 세계 경기 회복, 세계 금융 안정, 세계 채권 시장 안정, 핵무기 통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사안이죠.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지경제학적 글로벌 공공보건의 과제가 산적해 있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이 자체는 국가정부의 앞에 놓인 숙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이런 과제를 주도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으로 우리는 실제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평화와 포용적 변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드 전 총리님,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연사분들께서 조만간 저희와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제는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텔레 프레젠스 홀로그램을 통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실제 저희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Mesdames et messieurs,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제주 포럼이 한국에서 물론 매우 중요한 포럼이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제주 포럼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토론과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포럼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직접 찾아뵙지 못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비록 물리적인 거리감은 있으나 마음만큼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국 정부와 제주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저희 모두에게 모범 국가입니다. 특히 보건 위기를 대처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하며 전 세계를 강타한 장기간의 봉쇄와 경제 위기로부터 한국민을 지켜냈습니다. 금년 제주 포럼 주제는 평화와 포용적 번영입니다. 이번 보건 위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고 싶은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 시기였습니다. 재화 교환을 하되 오염 수준을 높이지 않고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법, 경제 성장을 보장하되 이 성장의 성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법,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법, 인프라 관련 정책과 특히 에너지 관련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법,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되 유행병에 잘 대처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근본 제주 포럼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는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의 그 이후입니다. 파리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함께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서명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주에서 COP28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글라스고에서 개최될 COP26이 성공적으로 열려야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회의를 통해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저희는 파리 기후 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미국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고 향후 몇 년 동안 탄소 중립성을 최대한 빠르게 달성해야 합니다. 제주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성 연도를 2030으로 예정하고 있죠. 교육, 행동의 변화, 신에너지 활용으로 기존 이동 방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탄소 중립성의 목표를 무조건 이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성공적으로 제주 포럼을 개최해 오셨지만 근본 제주 포럼도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건설적인 포럼이 되길 바라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직면한 의제에 최선을 다해 대응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랑드 대통령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정말 여기 계시는 것 같고요. 미래의 회의를 보여준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개막식이 마무리되겠는데요. 여러분 떠나시기 전에 특별 행사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싱킹
아티스트가 여기 와 계십니다. 컴퓨터 스크린 상을 통해서 주요 의제와 주요 논의된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려주신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저희 연사들 분들과 정말 닮았는데요. 한국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요점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식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제주를 많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개회식 이후에는 전체 세션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게 될 텐데요. 떠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